네, 이른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한 직장 카운셀러 양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엄마 군인이 전하는 사랑의 백신, 이 책을 쓰기 전의 과정과 또 책 속에 있는 내용, 또 책을 쓴 후에 제가 어떻게 느꼈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시간을 거슬러서 2018년 6월 30일, 저는 짧은 군생활 30년을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이제 군인의 삶에서 시민의 삶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칼 융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생의 오후를 살 수가 없다. 100세 인생을 사는 저희에게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의 설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두 공감을 하실 건데요. 이 시기에 저는 사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덜컥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 시계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이 힘이 들었어요. 지나간 시간을 그냥 우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낮에 텅 비어 있어서 허무했던 그 시간을 다시 세팅을 해서 먹고 자고 걷고 쓰고 네 가지만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 저녁에 올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한 6개월 동안 매일 먹고 자고 걷고 쓰고 그러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스스로 치유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6개월 동안 A4 200장 정도의 글이 남았고요. 사진이 한 200장 정도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엄마 군인의 유쾌하고 멋진 삶, 이 책이 초안이 나왔어요. 가족들끼리 읽었습니다. 읽고 아이들한테 이때 참 재밌었네. 아이고 이때 엄마가 미안했네. 그땐 참 고마웠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남편에게도 이때 당신 좀 서운한데 말도 안 하고 잘 참아줬네.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 이야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럼 딸아이가 엄마 이걸 책으로 좀 내면 다른 이모들도 읽으면 좋겠고 우리처럼 이렇게 전학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걸 잠시 덮어두고 책 쓰기에 관한 책을 한 20권 정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들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무조건 써라. 사는 만큼 써진다. 대통령의 글쓰기, 유명한 사람의 글쓰기, 여러분의 말하듯이 써라 여러 가지 읽었지만 제가 느낀 핵심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책은 나에게 무엇일까요? 저에게 책은요. 만남과 연결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남과 연결은 어쩌면 우리가 여행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제 경험과 그때 마음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여행 준비 되셨죠? 네. 네. 첫 번째 여행은 메르스 이야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전 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메르스는 사실 2015년에 겪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예요. 우리는 주사를 맞진 않았지만 메르스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약간의 백신의 효과는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이 시기에 고생하시는 의료진께 덕분에 챌린지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고 계신데요. 그때 2015년의 6월은 저희 딸이 고3이고 아들이 고2였어요. 처음 시작될 때 아직은 불안감과 공포감이 높을 때라 제가 아이에게 따로 말을 하지 못하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고3 책상 앞에 포스트잇 한 장을 딱 붙여놓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군 의료 지원단이 간다는 이 모습을 보고 저희 딸이 제가 가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전화도 안 되고 이제 할머니가 급하게 오셨는데 저희 친정엄마를 붙잡고 아이가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못한 게 너무 많지만 이제는 너무하다 이러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 딸 유쾌한 거리, 엄마의 만행을 꼬지르다 하면서 책에 무려 5페이지에 거쳐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청병원 현장을 갔을 때 그 고요한 공포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요. 이제 바리케이트와 또 구획을 나누고 병원 내에서도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급하게 일단 구역을 나누어서 감염 관리를 먼저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병동을 전체 방역을 하고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시는 환자들께 저희 의료진이 투입돼 왔습니다. 군 의료진과 민간 의료진이 힘을 합쳐서 잘 간호하겠습니다. 보호자 방호복을 입고 병동에 들어갔다 오면 온몸이 땀에 젖어요. 환자 간호를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이게 보호의가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쌓아오는 시간이 쌓여야지만 이분들이 무사히 격리가 해제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살아냈다. 우리 일주일 살아냈다. 열흘 동안 무사했다. 환자분들이 11일째 무사하다. 이러면서 3주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코호트 격리 해제돼서 이 환자분들이 그동안 못 만났던 보호자를 만나는 이런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렵고 겁나는 그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 현장에서 동료들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는 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또 많은 시민과 국민들께서 믿어주고 이렇게 해주셨던 그 응원의 힘으로 저희가 그 어려운 사태를, 중요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막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떠올렸었는데 막상 제가 경험했던 사막은 이랬어요. 모래바람이 불면 이 서걱서걱한 모래가 뺨에 온통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햇볕이 뜨거워서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줄줄 나와요. 여기 모래가 있는 이 사막 한가운데 우리나라 GOP처럼 이렇게 팀사이트라고 유엔 정전감시단이 있는 그 사이트로 순회주를 하다가 저녁에 집에 딱 오면 숙소에 오면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사막 여건인데 이곳에도 또 많은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이 있었던 라윤이라는 도시에는요, 유엔 평화유지단 사령부가 있고 그 사령부 내에 한국군 의료지원단 중앙진료소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건물처럼 길게 막사로 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입원실, 외래, 약국 뭐 다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진료소에서 팀사이트로 나갈 때마다 2주마다 저희가 근무 교대 신고를 하고 태극기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마치 독립운동 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매번 임무교대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사막을 잘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이렇게 전체 사진 딱 한 장 찍었었는데요. 전체 인원이 다 모일 시간이 없었어요.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파견을 다녔기 때문이지요. 20년쯤 되는 이때 만났던 이 전우들은 지금도 연락하고요. 아주 가끔 만나도 진짜 형제를 만난 것을 반갑습니다. 사막이 저에게 준 보석입니다. 분들과 함께 저녁이나 차도 마시고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도 찾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저희가 출동을 해서 잘 처치해서 이분들이 잘 회복돼서 다시 임무로 복귀했을 때 이런 모습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가장 보람있고 또 가장 위험하고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이 모래바람에 헬기가 떨어져서 추락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이렇게 난민들이 있는 그 캠프에 가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가 잘 돌봐주고 예방접종도 해주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막 모래바람에 이루어지는 이 공중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만 좀 있으면 간호장교라는 직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많이 근무했던 전국의 근무지 중에서 한 2군데 정도만 같이 이야기 나눠 드릴게요. 저는 주로 강원도 화천, 양구 이런 격오지 근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함께 하고.
건강 순례진료 갈 때는 동생 같은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제 책도 사다 주고 뭐 빵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늘 겨울 풍경이 떠오르지만 마음이 따뜻한 곳이 양구 화천인 것 같아요. 2004년 제가 이제 광주병원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병원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때 저희가 이 아쉬움을 병원 풍경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담아서 앨범을 만들었었더라고요. 어느 날 제 짐 속에서 하나 탁 나왔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이 기억보다 강한 기록을 어떤 관점으로 기억하는가. 기록을 남길 때는 반드시 제가 사랑의 관점으로 보아야겠다는 것. 이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앨범 잠깐 보실게요. 세상에 작은 수술은 없다. 아무리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이 업무인 사람들은 작은 수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맹장 2개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맹장 수술이 병원에서는 작은 수술이라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평생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엄중함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일을 하자. 이런 다짐이 좀 남아 있었고, 특히 용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좀 잘 간호하도록 노력하자 하는 이런 기특한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을 책에다 조금 실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근무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후배들이 보고 이렇게 힘들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언가 계속 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랑은 늘 전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꽃대 같은 기억을 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책 표지에 뒷장에 있는 표지로 썼던 사진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대화가 들려와요. 때는 어느 추운 겨울날 토요일 오후 5시 30분경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퇴근했는데 왜 다시 병동으로 올라가는 거야? 나 병동 약장 열쇠를 가지고 왔어. 얼른 갖다 놓고 올게.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내가 떡라면 끓여놓고 있을게. 그래 알았어. 계란도 넣어줘. 뭐 이런 대화가 막 들려옵니다. 너무 애틋하죠. 네 번째는 제가 간호사관학교 훈육관 했던 얘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훈육관으로 딱 전입을 갔는데 이때 마침 남자 생도를 딱 뽑기 시작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시설 너무너무 일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변화의 시기에 나는 일을 찾아가는 걸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훈육관을 하면서는 사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42살에 중령을 달고 훈육관을 했는데 이때 저는 자그마치 딸이 80명이었어요. 80명. 그것도 21살, 2살, 3살 돼. 이 다 큰 딸들이 80명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5시 되면 퇴근해서 얼른 집에 가서 저희 중1, 중2 된 아이들의 밥을 먹여서 얼른 학원을 보내버리고 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365일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훈련을 하거나 또 어디를 가거나 할 때마다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에 제 동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청춘을 함께 다시 사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저 때보다 제가 살았던 그 시기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멋있고 이뻤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또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니까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얼마큼 컸나 이렇게 보는 이런 조급한 연속인 저희들한테 탱글이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훈육관들은 특히 인재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 아래서 성장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생도생활 4년은 본인이 앞으로 나갈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될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지침은 명확하셨고 늘 합의는 하셨고 그러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걸 경험으로 배웠어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구나. 줄탁 동시에 통찰력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온 마음을 집중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러브는 무엇일까요?
어떤 드라마에서는 사랑은 불시착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후배들에게 가서 이 후배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2020년이 저는 어려운 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한 해이기도 했고요. 이야기 중에 마지막 가족 이야기 짧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주말이면 부대 마당에 갔어요. 제가 이제 주말에도 출근하고 야근하게 되면 아이들이 마당에 잠깐 놓으면 부대 삼촌들하고 축구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군 부대에 너무 친숙해요. 밥은 제가 더 많이 해주고 제가 더 많이 데리고 키웠는데 아빠가 가끔 과자를 잘 사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는 멋있다고 노래를 부르고 네. 엄마는 이렇게 잔소리쟁이라고 엄마는 싸납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기록으로 일기로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부정할 수 없고 미안함이 많은 게 아이들에 대한 저의 심정입니다. 군인 자녀들은 특히 이렇게 전학이 많은데 아이들이 전학할 때 저도 부대 이동이라서 업무 임수인계 해야죠. 회식해야죠. 사람들 새로 사귀어야죠. 새로운 업무 적응해야죠. 정신없이 3달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요한 석 달 동안 진짜 이 시에서처럼 우리 집보다 더 큰 학교를 옮겼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세심히 신경을 못 써줬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엄마의 부족한 면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아이들, 근데 나는 이렇게 엄마분이랑 매일 살아서 참 좋아. 그때 처음으로 엄마 군인하고 군인 엄마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딸아이한테 처음 들었어요. 제가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정표를 하나 다 이렇게 이미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군이라는 제 이 책이 누군가에게 삶이 어려움을 만난 분이나 또 특히 오늘도 이렇게 군인 엄마의 삶을 살고 있는 후배님들 또는 이런 업에 직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작은 이정표가 된다면 소망을 담아 보았습니다. 책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세세한 저의 그 디테일한 그 고백거리는 책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을 쓴 후에 제가 느낀 점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문은 지나가고 책은 남는다는 거. 그런데 책은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고민 많이 했지만 용기 내기를 잘했다. 많은 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이런 에세이를 꽤 많이 보았는데 간호장교 이야기는 이제 뭐 업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에세이는 자기 개방은 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겁이 났습니다. 제가 뭐 3년 동안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한 게 얼마나 많고 또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어떡하지? 나 욕먹으면 어떡하지? 또는 제 이야기가 이 가요제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저의 잠재성이 제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저는 시간 부자로 살고 있고요. 2020년에는 제가 이제 상담을 조금 더 머리가 아닌 체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고그램을 개발하신 개발자이신 김정호 박사님께 제가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제 에너지를 채워가고 있고요. 이 좀 채워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경험으로 배운 이 상담을 또 저는 다른 분들에게 사랑으로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사는 논산에서 가까운 대전에 있는 우분투 북스라는 작은 책방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작은 책방들이 어려운데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제가 존경하는 책방지기님, 또 함께하는 서승권 대표님을 비롯한 작은 글 모임과 책 읽기 모임을 계속하면서 연결되는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인데 모두가 각자 따뜻한 사랑의 여정이잖아요. 오늘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갖고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